옐카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너에게로 또다시 이거예요? 돌아오기까지. 바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드디어 야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이장과 함께하는 2020 시즌 KBO 리그 프리뷰 피부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봉 박사.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소원하냐면 2020년 들어선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안부 겸해서 2020 시즌 우승팀은 어디입니까? 괜찮다. 바로 들어가네. 네. 아니 두산이죠. 끝났네 방송. 이제 현실과 타협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 10개 팀을 보면 두산이 단연 뭐 1등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 뭐 잠깐 얘기하자면 린드블럼 선수의 공백. 와, 이게 되게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네. 알칸타라 선수가 오면서 와, 더 좋아졌어요. 네. 더 좋아졌다. 더 좋아지긴 어렵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도 린드블럼인데. 자, 지금 린드블럼이 리그보다 알칸타라가 더 위다. 아니죠. 린드블럼이 위지만 이 알칸타라 선수가 두산에 또 합류를 하면서 또다시 로테이션에 있어서는 또 최강의 한 팀으로 또 꼽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칸타라 선수가 연습 경기라든지 시범 경기에서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잠실 야구장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외국인 선수들 다 잠실 야구장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알칸타라 선수가 마음 편안하게 던진다는 이 잠실발. 네, 잠실발 있습니까? 있죠. 큽니까? 있어요. 커요. 네. 잠실구장의 그런 넓은 야구장. 투수들한테는 상당히 플러스. 그런데 반대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잠실구장이 땅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띄워서 홈런을 치기 어렵지만 짝짝이에 사이사이를 빼가지고 안타 치기는 오히려 그렇죠. 제일 좋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한 타구를 그렇죠. 낮게 보냈을 때는 컨택이 좋은 선수들이 배트에 맞췄을 때는 그라운드 볼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안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장이 또 잠실구장. 딱 투수에게 완전히 좋지만은 않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하지만 알칸타라는 KT 시절에도 전형적인 뜬공 투수였거든요. 뜬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잠실에 가장 최적화된 투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용균 기자 말 나온 김에 네. 2020 시즌 우승은 어디 갑니까? 우승 말고요. 이게 오프닝하고 예열도 없이 그냥 바로 갑자기 가요. 본인한테 우승팀 물어보고 이제 종이 바로. 작가님이 써준 대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 시즌과는 다른데 이번 시즌이 기대되는 팀이 있다면 이란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작가님 원고대로 가봅시다. 작가님 원고대로 지난 시즌과 가장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팀. 저는 롯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일단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손아섭이 타율을 버렸대요. 에이, 안 버려. 어떻게 버려? 말도 안 돼. 이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자 에이, 입장인데 타자 그럼. 입장에서 작년에 3할 못 치더니 맞아요. 살짝 놓은 건 있겠죠. 뭔가 욕심을 내려놓은 건. 그럴 수는 있죠. 분명히 10년 연속 3할을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올 시즌에는 타율에 집착하지 않고 출루율에 좀 더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홈런도 많이 치고 싶고 막 때려서 안타 만들고 싶고 해서 그런 욕심들이 많았는데 이제 출루율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이 팀을 대표하는 주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손아섭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구나. 롯데가 사실은 옛날에 뻥야구가 일종의 부산 팬들의 민심을 흔드는 컬러였는데 그게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덕아웃에 뭐 상동. 붙여놔가지고. 상동 야구장. 네, 뭐 덕아웃에. 출루율이나 뭐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썼을 때 이게 출루율은 분명히 아니고. 네, 연봉 고가에 뭐 타자 반영을 OPS 하겠다. 네. 삼진 비율 떨어뜨리고 볼넷 비율 올리고 투수 같은 경우에 초 스트라이크 비율 FIP를 낮추고 볼넷 비율을 낮추고 요 과정들을 덕아웃 딱 붙여놔서 네. 요 연습 경기 동안 요 스탯에서 1위를 한 투수와 타자 이군 선수들은 원래 연봉 인상 잘 안 되잖아요. 1군에 안 올라가요. 맞아요. 뭐 고가 매길 게 있어요. 연봉 인상을 하지. 근데 요거를 1등을 하면 연습 경기 동안에 그러면 고가를 인정해서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타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번 타석에 뭘 해야지라는 고민을 할 때 확실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프로세서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렇죠. 네. 며칠 전에는 사실은 그 취재진들이 잘 몰랐어요. 나종덕이 투수로 전향했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SNS에다가 딱 올리면서 2달 동안의 결과물을 이렇게 딱 올려버리니까. 그게 바로 프로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명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향하는 것이 아니라 투수로 던져보는 것이 지금 포수 나종독은 굉장히 많은 심리적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나종독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투수를 해보니까 내가 포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불펜에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주장이었지만 비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을 볼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었어요. 윤성민 선수의 슬라이더, 또 그때는 정대현 선수의 커브 이런 걸 받아봤는데 정말 얼굴 맞을 뻔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왜 타자들이 치기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봐야 돼요. 네, 이것저것 다른 포지션을 해보면서 다른 선수들의 그런 포지션에 대한 이해심. 롯데 야구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쿠션이 생겼다고 완충지대라고 해야 되나? 1루가 빠지면 전준우가 갈 수 있겠네. 외야수 누가 빠지면 내야에서 전향한 뭐 강로환 등이 갈 수 있겠네. 3루수가 빠지면 한동희, 신봉기 뭐 이렇게 갈 수 있겠네. 뭐 이런 설명들이 가능해지니까 갑자기 팀이 걱정이 좀 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한 경기 치면 에이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롯데는 몇입니까? 대답하기 와, 어렵다. 5등? 비겁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같아. 롯데 연습 경기 타선을 보니까 병준, 아대치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이 굉장하겠더라고요. 다른 팀도 좋아요. 라인업도 상위 타선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절대 상위 타선을 보면 안 돼요. 이게 팀이 어떤 잘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잘 던지는 투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위 타선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위 타선을 봐야 되고, 이 선발을 받쳐줄 수 있는 6선발과 7선발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봐야지. 각 팀마다 내가 봤을 때 1번부터 5번은 그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들을 배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선수들 비교를 한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스나 사격 자세 잠깐 취해주시고요. 이용규 기자. 저격. 자, 장스나. 뭐요? 우승은 어딥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LG 트윈스의 우승을 한번 올 시즌 꼽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상당히 뭔가 근데 인기 영합주의. 아니. 라인업이 일단 저는 나쁘지 않아요. LG 트윈스. 좋죠. 특히 야수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이 불펜 마무리가 굉장히 좋은데, LG 트윈스의 아킬레스건은 이 4선발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송호범 선수가 지금 4선발을 맡아줄 걸 예상이 되고, 뭐 임창규 선수가 이제 5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선수들이 좀 부진했을 때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그래도 조금 연습 경기를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뎁스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고우석이라는 확실한 마무리가 있고, 불펜은 원래 좋은데다가 또 김지용 선수가 새롭게 또 복귀가 됐고, 김대현 좋고요. 네, 김대현 팔꿈치 부상에서 조금 덜 올라오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가 또 이상규 선수가 또 좋아요. 네, 뭐 선발 후보로 꼽히는 또 김윤식 선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마운드 쪽은 더욱더 풍성해졌다. 우승이네. 그래서 다 좋아. 근데 하나, 이게 딱 이 선발 한 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각 팀마다 이 5선발 꾸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시즌을 가기 위해서는 이 4선발까지는 정말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LG 트윈스가 이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다른 팀에 비해서 좀 4선발이 좀 약해요. 다른 팀을 압도할 만한 지금 구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전체적인 어떤 그 밸런스를 봤을 때는 LG가 뭐 우승을 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LG 트윈스의 우승을 한번 공 박사 뽑아보겠습니다. 입장을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기사님입니까? 그래도? 이래서 이 예카가 너무 힘들어. 저도 솔직히 그래도 두산이에요. 두산인데 워낙 탄탄하니까. 근데 지금 장성우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LG에 대한 그런 4선발, 5선발의 로테이션, 그 후보들 또한 정찬환 선수도 지금 선발 수업을 네, 그렇죠. 그리고 LG 팬들이 김윤식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요. 너무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연습 경기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강하고, 일단 이 안정적인 이 메케닉, 그러니까 폼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중요한 건 그 주변의 선수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왜냐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오지환 선수라든지 또 정근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거는 올해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김윤식이 5선발 할 것 같아요. 이민호도 있는데? 이민호는 선발 쓰기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던데, 이민호는. 그거는 시즌 중에 LG 특집 때 얘기하고. 뭐 LG 우승이네! 딱 하나 변수가 있네요. 이창섭의 살생부에 오른 외국인 타자 로베르토 라모스. 라모스의 활약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자, 이용규 기자. 네. 아까 대답 안 한 거. 예. 우승은 우승팀. 어디? 두산. 두산? 그럼 뭐 LG하고 두산하고 한국 시리즈네, 올 시즌. LG 한국 시리즈 네. 역사상 최초의 올해 성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틀 나왔네요. 네. L도 한국 시리즈, 잠실 시리즈. 진짜 높아요, 올 시즌. 사실 올 시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늦게 개막했고 정말 타이트한 일정대로 144경기를 치러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을 어떻게 꾸준하게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거를 경험과 어떤 체력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선발 로테이션이 돼 있다는 거. 그게 두산의 가장 큰 장점인데다가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FA 될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9명이죠, 9명. 에너지 네. 이런 것들이 두산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은 근데 아킬레스건 나왔어. 6선발, 7선발 준비된 선수가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아요. 올 시즌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선발이 잘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이 선수들이 정말 구위가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을 때 빼고 그 선수를 대신해서 6선발, 7선발까지도 제가 봤을 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불펜에 저는 약간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가 지금 함덕주 이영범인데 이 두 선수 뭐 가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팀보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느낌이 약하다는 약해요? 느낌이 들거든요. 약해요. 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봉중근 의원, 그러니까 LG 우승을 꼽은 장성호 의원이 두산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했어요. 두산의 우승을 찍은 봉중근 위원, 봉 박사가 보는 두산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불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더블헤더도 있고 또 무승부 경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만큼 필승조들, 그러니까 중간 투수들의 역할이 올해는 정말 많아질 거예요. 또한 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무승부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는 경기여도 어쨌든 필승조를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많아져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들이 좀 탄탄해야 되는데 선발진들은 정말 강합니다, 두산이. 근데 불펜진에 있어서는 다른 팀에 비해는 좀 많이 마무리 3대장을 바치는 필승조 불펜 투수의 중량감을 봐도 두산이 좀 약하긴 약하네요. 조금 약하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 이런 얘기가 장스나의 나오죠. 빌드업이 뭔가 네. 설득력이 있어요. 작년 시즌을 한번 보세요. 두산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게 두산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SK가 못해서 이게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저는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역사에 다시는 그렇죠. 없을 추격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두산이 만약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만큼 이 포스트 시즌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냥 과연 올해도 두산이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전력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산보다는 LG 트윈스가 조금 더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두산에 개인적으로는 FA가 지나치게 많다는 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이 성과 경쟁이 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인생에 한 번 있는 FA 기회인데 게다가 올겨울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들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몸값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경제사정 때문에 이런 우려를 고려한다면 욕심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수들. 그러니까 이게 두산 같은 경우에는 팀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팀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FA는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 때 팀 우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선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옛날 같은 두산 타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 상황에서는 내가 뒷타자에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FA 선수들이 뭐 라인업이 많아.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투볼에서도 뭐 강하게 때리겠고. 그럼 60타점이랑 그렇죠. 80타점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FA가 많다는 부분에서. 아킬레스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LG 우승. 우승팀은 LG, 두산 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5강을 지금부터. 네. 5강을. 예. 우리 봉 박사. 네. 네. 항상 조문조하네요. 저는 두산, 키움, 3위에 LG, 4위에 SK, 5위에 KT를 봤어요. 오. 순위도 정해야 돼. 이거. 조금 파격적이다. 일단 5강 다섯 팀을 좀 꼽자면 그 이미 봉 박사가, 했어요. 봉 박사가 없어. 지금 길잡이가 됐기 때문에 순위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순위를 저는- 그러니까 다섯 팀은 할게요. 다섯 팀으로 꼽자면 요 정도 될 두산, 것 같아요. 키움, LG, SK, SK, KT. 네. 네. 왜냐하면 KT는 정말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 중간에 하나 좀 아킬레스를 꽂자면 데스파네예요. 베스파이네. 네,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경기. 근데
팔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투수인데 과연 이 각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자신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 내가 보여준 게 아직 덜 보여준 것도 있고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커브와 체인지업과 슬라이드의 이 각도를 꾸준하게 퍼센테이지를 똑같이 얼마만큼 시즌을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대한민국 프로야구 분석 최고거든요. 그러면 자 팔의 각도가 낮았을 때 변화구로 많이 던지는 퍼센트가 높다. 장성호 같은 타자 만나면 이제 이 대목에서 두산의 개막전 1선발로 유력한 알칸타라를 KT는 왜 보냈느냐. 데스파이너 때문에. 데스파이네. 그렇죠. 네. 데스파이네가 뭔가 꼬이면은 그 데미지가 2배, 3배 이상이겠는데. 저는 안 꼬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두산전에 좋지 못했잖아요. 네. 40점인가인가 연습 한 걸로 경기,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다음날 인터뷰, 이강철 감독 인터뷰가 뭐였냐면, 손톱도 안 나, 손톱도 안 꺼냈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손톱도 안 꺼냈다고? 네. 근데 데스파이네 선수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변칙투구로 일삼는 투수인데, 저는 이 선수가 진짜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딱 들었어요. 공 굉장히 지저분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영리한 선수 같고, 이강철 감독이 굉장히 투수도 잘 보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데스파이네 선수는 저는 굉장히 타자들이 치기 어려운 공을 아마 정규 시즌 들어가면 던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대가 돼요. 저는 진짜로 제가 만약에 데스파이네와 알칸타라 둘 중에 한 선수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 데스파이네 꼽을 거예요. 알칸타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수인데 그 알칸타라 선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좋은 공을 던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스파이네 선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타자하고 싸움을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KBO 리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제구가 좋은 데다가 무브먼트가 좋아야 돼요. 무브먼트가 좋아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장점들을 모두 갖고 있는 선수가 전 데스파이네라고 보거든요. 연습 경기에서 그 장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무브먼트가 조금 외국인 투수들이 몇 보이더라고요. 네. 프록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뷰캐넌도 마찬가지고 네. 라이블리 선수도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 아유. 원래 빠른 공을 던졌었는데 여기에 컷패스트 홀이 142, 143가 나오더라고요. 다 손잡이 맞아요. 왼손 타자들. 그래서 야, 뭐 이게 갑자기 뭐 삼성 얘기해서 잠깐 좀 이상한데 삼성도 올 시즌 타코스도 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그러면 이제 들더라고요. 삼성 5강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아니요, 이런 저는 안 뺐어요. 자, 네. 당신의 5강은 어딥니까? 두산, 키움, LG, NC하고 저는 SK를 제외하고요. KT를 넣었습니다. KT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KT가 제가 사실 뭐 작년 시즌 KT 경기를 봤을 때 약간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좀 보이지가 않아요. 뭐 강백호 선수가 1루 쪽에 좀 배치가 되면서 정규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정대 선수를 중견수에 네. 기용을 했다는 부분은 일단 배정대 선수가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지금 배정대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겠다 낙점이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로하스 선수가 작년 시즌 중견수에 좌익수로 옮기면서 오히려 수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좌익수를 봤던 김민혁 선수가 우익수로 가면서 배정대 선수와 함께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우중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무준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황재균 선수 심기일전했고요. 박경수 선수 원래 잘했고 원래 수비 잘했고 이렇게 따지니까 약간 수비 쪽에서 보니까 빈틈이 이게 안 보여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SK가 빠졌습니다. 네. SK가 사실은 지난 시즌 대비해서 전력이 가장 약해진 팀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뭐 공감을 하는데 5강도 못 될 정도입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뭐 KBO 리그 사실 뭐 이 투수력을 뭐 우위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1, 2선발이 빠졌다는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핀토 선수가 지금 좀 좋지 못한 얘기가 있거든요. 제구를 좀 많이 흔들리고. 예. 이창섭의 살생. 핀토를 제가 봐서 제구가 이게 쉽게 잡힐 만한 어떤 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몰렛을 그냥.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원투펀치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핀토가 부진한 상황에서 뭐 킹엄이 1선발을 맡아주면 박종훈 2선발, 문승원 3선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4선발. 네, 4선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다른 팀들하고 매치업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 4선발과 맞붙느냐, 다른 팀 3선발과 맞붙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김광현과 산체스가 빠지면서 기존에 있던 박종훈과 문승원이 한 단계씩 상승을 하면서 상대팀 더 강한 투수들과의 맞대결을 펼쳐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이 두 선수가 이겨낼 수 있느냐. 거기서 만약에 진짜 뭐 핀토가 제 컨디션을 못 찾아서 한 칸이 더 위로 올라가면 꼬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특히 야수 쪽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아니 것 지금 같아요. 센터라인 그렇죠. 유격수와 유격수와 이루수 이루수는 완전히 변화가 지금 됐죠. 정현, 김창평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두 선수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음. 왜? 한 시즌을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본 적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비 쪽에서 부침이 있던 선수였고 김창병 선수 올 시즌 만약에 주전으로 기용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풀타임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은 그 고충을 사실 몰라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두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염경엽 감독이 이 두 선수로 낙점을 했지만 불안불안해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해가 나가느냐. 문제라고 봐야겠죠. 예. 옐카 전통의 똥손. 예. 우리 이용규 기자. 하지만 요 몇 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5강. 그래서 어딥니까? 초심을 잃은 것 같아서 예. 과감하게 찍었습니다. 두산 LG를 빼기는 정말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KT와 NC가 모두 강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NC는 공격력에서 KT는 마운드 쪽에서 확실히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를 포함시켰거든요. 키움을 빼고요. SK와 키움이 빠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력적으로 마이너스 된 팀과 플러스 된 팀들을 고려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키움과 SK를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강 후보 꼽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범 경기가 정상적으로 3월 중순에 열렸다고 한다면 각 팀마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38일간 딜레이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메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5강을 꼽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해 물론 아주 안 좋긴 했지만 2018 시즌 정규 시즌 3위 했던 불꽃 야구 한화의 글스 아무도 한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는데 좋아졌죠. 장시환, 뭐 하주석, 이영규 예, 들어가죠. 예, 예. 근데 확실히 다른 팀에 비해서 4선발, 5선발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하다는 약하죠. 평가가 있고 이게 사실 네. 작년에 작년에 한화가 실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뭐 이용규, 하주석의 공백도 있었지만 서폴드와 체드벨을 받쳐주는 국내 선발들이 지금 꼬이면서 그렇게 그렇죠. 됐던 거잖아요. 네. 시즌 이게 초부터. 같은 네.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쿠션이 생겼다는 완충 장치가 생겼다는 느낌이잖아요. 이 선수가 빠졌을 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데 한화가 그게 잘 안 보여요. 롯데 팬이 됐어. 팬 문제를 떠나서 올 시즌에는 144경기를 압축적으로 치러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뎁스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거든요. 아까 맞습니다. 장현이 얘기했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뎁스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빠지면 누가 들어가지? 중견수 이용규가 빠지면 누가 들어가지? 좌익수가 빠지면 누가 들어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잘 보이질 않아요. 좌익수 후보는 8명이라던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용덕 감독이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험을 좀 중시한 선발 라인업을 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진급 선수들 그리고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들은 아마 배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근데 봐요. 사실은 그 메시지의 네. 변화도 조금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요. 앞선 2시즌 동안 했던 것들이 굉장히 세대 교체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보다는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한다. 육수성에 방점을 찍혔다.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어떤 팀의 방향성이 바뀌었거든요. 계약 희한한 게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죠.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노시환 변희혁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2020 시즌에는 오히려 그 선수들 이름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 한용덕 감독이 또 계약 마지막 해잖아요. 2차 드래프트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이 한화이글스에 합류한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즉시 전력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성적을 내야 되니까. 성적을 내야 돼요. 아. 네. 제가 봤을 때 올해 만약에 한화가 7, 8위 또 기록을 하게 되면 재계약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보고 어떤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0개 구단 중에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주전 라인업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한화가 144경기를 어떻게 칠 것인가 지금 감독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경기수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더블헤더 해야 되고 월요일 경기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비가 오면 게다가 지금 일정상으로는 3연전, 2연전 다시 3연전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일정이에요. 그 2연전 기간 동안이 비가 가장 많이 올 때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으니까 취소되면 더블헤더, 취소되면 더블헤더 이런 일정들이 생길 텐데 이 일정들을 한화의 지금 주전 라인업이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부분들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KBO 리그에서 외국인 감독이 가을 야구를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대요. 맞네요. 로이스터 감독도 그렇고 힐러 감독도 그렇고.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 자, 우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명 3루수 출신 맷 윌리엄스 감독. 네. 기아가 지금 스토브리그에서 너무 잠잠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아에 대한 기대감이 2020 시즌에는 없어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게. 근데 의외로
기대가 적은 만큼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기아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세부 대표적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그렇게 만약에 깜짝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양윤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KBO 리그를 대표하는 1선발을 보유하고도 지금 1선발. 네, 5강 후보에 들지 못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양윤종 이후에 다른 카드들이 너무 약하다. 아니 선발이 양현종, 아니라 브룩수, 네. 간영. 네. 간용은 지금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게 언젠가 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쉽지 않아요. 거기에 이민호, 네. 네. 임기영. 약하죠. 네. 약해요. 네. 1루수 유민상, 2루수 김선빈, 3루수 장영석, 유격수 박찬호. 뭐 네. 최용우, 뭐 나지완, 김호령, 중교수, 터커. 나지완 선수 그 터커 다이빙 캐치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네. 간절함이죠. 너 FA 계약 마지막 해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투수력은 해볼만 그래도 해요. 어느 정도 네. 해볼만 해요. 왜냐 양현종이라는 이 확실한 카드가 있으니까. 그래도 외국인 투수도 있고. 그런데 야수 경쟁력이 사실 너무 떨어져요. 국가대표를 아무도 못 뽑을 것 네. 같은데요, 그 라인업에서. 그렇죠. 지금 세 분의 표정은 네. 기아가 꼴찌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정인데. 저는 사실 최하위 후보로 꼽았어요. 어... 최하위 후보로 꼽은 팀은 저는 하나하고 기아거든요. 기아는 확실히 야수가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안에서도 팀 성적이 좀 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 이제 구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쟁 구도를 펼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선수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뎁스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 레이스를 펼치다 보면 투수력으로 버티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같이 야수 쪽에서 그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뎁스를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만들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아입니까 하나입니까? 어떤 게요? 꼴등. 최하위가 야, 이게 투수력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기아가 조금 위거든요. 하나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공동 다만 그 기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들은 맷 윌리엄스 감독이 어쨌든 기아를 맡고 나서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했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사실 기아 선수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 다 이름하고 얼굴 외운 다음에 캠프 들어가고 캠프 초반기에 선수를 다 모아서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선수들도 몰라. 누가 빠졌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독이 김선빈 어디 갔냐고. 이거를 할 정도로 선수 파악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는 점. 사실은 한국 야구의 가장 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등등등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선수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건 기회를 못 받아서요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생각하는데 자기가 못해서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거 아니니까 내가 이런 출신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해서 지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건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부터 저 감독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나를 선택할 거야라는 과정들을 캠프 동안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올 시즌은 올 시즌 성적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연습 경기 하고 새롭게 지금 이름이 나오는 선수들이 기아 타이거즈가 제일 적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누가 새롭게 나온다. 야, 이 선수가 누가 좋더라. 이런 얘기가 좀 사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현실이. 봉 박사는 어떻게 봅니까? 기아 타이거즈 힘들어요? 저도 비슷해요. 예. 저도 봤을 때 저는 8위를 예상했어요. 순위를 다 적어왔어요? 네, 다 적었죠. 그럼 6위부터 한번 보죠. 6위는 어디입니까? 6위 NC, 7위, 한화, 8위, 기아, 9위, 롯데, 10위. 삼성. 비우치기 아니겠습니까? 야, 세게다, 세. 야, 세다, 봉 박사. 제가 지금 기자님들의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상 순위라든지 이제 해야 될 우승 때죠, 후보라든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다. 뽑기가. 그래서 비엘카에서 최초 공개. 지금 처음 얘기한 거예요. 방송 나가기 전에 이제 기사 계속 나온다. 5월 1일부터 받으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삼성. 근데 왜 네. 꼴찌입니까? 일단 초보 감독이죠. 허 감독이. 네.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으로 한 시즌을 꾸려간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명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도 캠프 전에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고 친근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감독이 얼마만큼 이 삼성 선수들을 알고 있을까? 개개인으로.
정말 학연지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박 감독도 학연지연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말 삼성 선수들이 새로운 감독이 오면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야 되거든요. 됐다. 내가 이제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을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전력 분석 파트에서 선수들과 뭐 유대 관계, 뭐 친분 관계 이런 것들 그게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독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삼성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과연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가? 네, 저는 물음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뎁스가 좋아지고 뭐 외국인 선수들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1년 내내 144경기를 이 특별한 케이스죠. 올해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있어서 저는 조금 물음표를 달았기 때문에 꼴등을 선택했어요. 네. 장성호 의원은 네. 좀 달랐잖아요. 아까 삼성이 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네. 제가 느끼는 허삼영 이 감독님은 초보답지 않게 약간 우직함이 있다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지금 이원석하고 이학주가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답지 않은 마인드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저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삼성 라이온즈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약점은 외국의 원투펀치거든요. 항상 이 말이 많았거든요. 라이블리 뷰캐넌. 네, 근데 네, 이 두 선수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아요. 이게 구위가 나쁘지 않아요. 뷰캐넌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토요일 날 이제 첫 등판을 가졌는데 근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 삼성이 뭐가 걸릴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냐?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 투수들이 최근 뭐 2015년도 이후에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릴 투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구위가 굉장히 좋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삼성 라이온즈 소속 외국인 투수이기 때문에 약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밴덴 헐크 이후에는 믿음직한 선수가 없었네. 합이 4승한 시즌도 있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블리 선수도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고 뷰캐넌 선수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는데 삼성 라이온즈이기 때문에 이게 뚜껑을 까봐야 된다. 약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터지면 네. 사실 50% 상위 50%로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국내 선발이 조금 약하다는 그 부분이죠.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10개 구단 가운데 필승조가 오승환 선수가 복귀된 이후에는 지금 가장 좋다는 평가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 하위권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은. 충분히 중위권 싸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5팀을 꼽아야 되니까 제가 삼성을 넣지 못했는데 삼성도 마음속에는 5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삼성 진짜 보험 많이 든다. 보험 많이 들어 오늘. 되게 착해졌어. 사실 피모치기를 하면서 모든 팀의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온 팀이 키움이에요. 네. 키움이 지난 시즌 저희가 2019 시즌에 피모치기 할 때는 우승한다라고 우리 봉 박사랑 장스나 둘 다 꼽았던 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작년에 비해서 기대감이 확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용균 기자, 결정적으로 키움이 5강 후보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빠졌습니까? 미워해서는 아니고요. 네. 5팀을 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아니, 야, 미안한 것 같은데? 야, 느낌 이상한데, 이거. 키움이 왜 미워? 굳이 변명을 하고. 키움은 좋은 팀이죠. 정말 빌딩 잘 돼 있고 점수들이 잘 활약해 주는데 일단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빠진 팀들을 먼저 뺐어요. 그러니까 5강을 고를 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랑 키움이 빠지게 된 건데 센즈의 빈자리는 저는 생각보다 크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다른 타선도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이 있지만 센즈가 여기서 한 방울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해줬었거든요. 이게 박병호랑 센즈가 함께 있을 때의 김하성의 부담도 줄었는데 센즈가 빠진 자리를 다 채워야 되고 모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창섭의 살생부 스페셜 거기에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모터였습니다. 모터는 왜 빠진 건가요? 방망이 치는 거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느낌도. 그러니까 일단은 딱 타석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또 길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선제압할 수 있는 약간 그 뭔가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살라디로도 같이 긴데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살라디로는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살라디로는 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키움이 어떤 공격력에 있어서의 전력의 마이너스 부분도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마운드가 좀 썩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여름에 출소 문제도 있고 해서 출소 그 부분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구 이야기하는데 변수가 출소야. 작년 시즌의 키움이 팀타임 1위였어요. 센즈가 빠졌다고 해서 그 공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을 겁니다. 모토 선수가 못 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라인업이 좋은데다가 이정우가 오히려 이제 우익수가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력 있는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수 쪽에서 센지의 어떤 공백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키움이 그 다음에 뎁스가 생각보다 얕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약점이죠. 저는 팀 내 조직력에 있어서 이 완충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빠지면 이렇게 옮기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든 이런 과정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혹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 그 팀이 강팀이라고 얘기죠. 롯데에 빠졌어 지금. 뭔가 설명하고 완충이 될 것 같은. 지금 말하는 건 다 두산이에요, 두산. 키움 히어로즈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 활약을 펼쳐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키움은. 변수는 손혁 감독이다. 손혁 감독은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야수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수를 넣다 뭐 뺏기도 해야 되고 뭐 작전도 내야 되고 야수들의 어떤 뭐 컨디션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키움은 있다. 그래서 결국 변수는 손혁 감독. 손혁이다. 키움 히어로즈는요. 그러니까 변수는 손혁 감독이지만 야구인들이 흔히 이렇게 10개 팀을 평가하고 할 때 키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는 어떤 감독이 와도 4강 안엔 드는 팀이야. 라는 이야기를 솔직히 야구인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즉 그 뜻은 뭐냐면 워낙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팀이고 시스템이 잘 그렇죠. 갖춰져 있다는 네. 거.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나가고 뭐 모터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약하고 센즈가 들어오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총평으로 봤을 때는 키움 히어로즈는 강팀의 DNA가 그렇죠. 있다. 아니 지금 NC가 5강에 들어갔죠. 네, 저는 들어갔어요. NC가 5강에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저도. 지금 한 분만 NC를 5강에서 뺐단 말이에요. 제가 네, 그렇죠. 제가 네, 6위잖아요. 봉 박사. 6위를 넣었는데 NC가 왜 지난 시즌에 5위를 했는데 왜 이번 시즌에는 5강에 못 들어갔어요? 지난 시즌에 5위를 했어요. 또한 그 선수들이 뭐 그렇게 변화가 된 건 없고 오히려 나성범 선수가 또 들어왔어요. 네. 또한 루친스키 선수가 작년엔 첫 해였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지 올해는 공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워낙 KT, 이 SK, LG, 키움 이런 팀의 그런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약간 NC가 조금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NC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이 전력이 저는 좀 좋아졌다. 더 강해진 거라고 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키움 SK가 지난 시즌보다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NC보다 나을 거다. 그렇죠. 야, 요런 거 굉장히 신선한 시각이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NC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상이니까. 네. 순위 예상이니까. 이런 평화주의자가 삼성을 꼴찌로 그냥 NC가 정말 그 타선의 무게감이 굉장하잖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국가대표가 몇 명이에요. 거기에. 네. 굉장히 좋은데 불펜 쪽은 조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4호 선발 이후 불펜 이쪽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열커? 한줄 요약갑니다. 한줄 요약. 우리 오랜만에 등판한 봉 박사. 단연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정말 죽겠습니다. 야구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집에만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만들어주신 선물이거든요. 잘 지켜주고 룰을 잘 따라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야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힘을 내서 이제 또 많은 관중들이 또 야구장에 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주 후보. 무슨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 같아. 본주 후보.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무슨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장성현. 저요? 저는 촌놈 마라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반에 페이스 올려야 된다. 촌놈 마라톤 하면 어떻게 보면 마라톤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금기잖아요. 작년 시즌을 보면 시즌 초반부터 5월 초까지 딱 지금 포스트 시즌 5팀이 배치가 돼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늦어진 데다가 촘촘한 경기 일정, 굉장히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즌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10개 팀 모두 촌놈 마라톤이 필요하다. 라고 내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네. 일단 초반에 치고 나가야 5등 돼요. 안에 들어가는 페이스를 유지해야 그대로 간다. 이용규 기자. 저도 봉영환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야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도와준 국민들 덕분에. 네.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잠깐만. 나 다시 할래. 이게 뭡니까? 마지막 이거 하시면 돼요. 야구장에 이제 언젠가는 관중 여러분들이 또 모이시게 될 텐데 5월에 야구는 돌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 팬 여러분들이 그렇죠. 현장에 못 오시잖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지켜왔던 이 방역 수칙, 생활 수칙들을 계속해서 좀 잘 지키셔야 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2020 시즌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피묻히기 프리뷰를 했는데요.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최고의 스카우팅 리포트, 최고의 기자 이용기 기자가 참여하는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저도 참여했는데. 2020. 예. 저도 참여했다고요. 장신아도 참여. 네. 이름이 없는데? 거기 그 안에 몸이 있어요. 이름은 없고요. 네. 네. 참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2명이나 참여한 이 스카우팅 리포트 5분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야구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박사, 장순아, 이 기자, 봉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